이건 결혼지상주의 프로그램이긴 해요.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결혼도 많이 해야 되고 출산도 많이 해야 되는 예, 그런 사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 어떻게 보면 호응하는 프로가 된 거죠. 보통은 다른 제작진들과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저희는 구성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그때그때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분들의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담지, 누구나 켜켜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그 가면이 내 얼굴이 되어 있다. 아마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더 흐르고 그 자녀들이 봤을 때는 더 놀라운 풍경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들은 보통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나를 낳았을까, 그죠?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을까 하는 거를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태풍 온 날 바닷가로 산책 간 연인, 그것이 사랑의 길일지도.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친구 영식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자,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그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약간 스페셜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수요일 밤 10시 반,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시간. 네. 뭘까요? 바로 나는 솔로죠.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오늘은 신과 함께가 아니라 중매의 신이에요. 중매의 신. 중매의 신. 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갈등, 감동,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대사들이나 그런 사상, 이런 것들도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로 PD님에서 나오셨습니다. 나는 솔로 제작자로 유명하신 남규홍 PD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나는 솔로의 엄청난 팬인데 항상 방송에서 뒷모습이랑 목소리만 나오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 비추면 사람들이 네. 저렇게 생기셨나?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알아봅니다. 길거리에 다니면. 그래요? 그럼 시청자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의 요정 나는 솔로를 책임지고 있는 남규홍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런 거 리얼리티 프로그램, 특히 이런 연애 프로그램, 요런 거 기획할 때 중점으로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컨텐츠 제작으로서? 요런 거 대박 친다, 요런 거 히트 친다. 저는 제 어떤 장르든지 시청자의 공감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데이팅 프로그래밍을 진짜로 만들면 그냥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장르니까 중은 간다. 망하지는 않는다. 근데 사실은 해요. 리얼리티 요즘 연애 프로그램 엄청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2기, 3기, 4기 이렇게까지 계속 제작되면서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그런 프로는 롱런하는 프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요런 거가 사람들의 공감대를 살 수 있다라고 중점적으로 좀 신경 쓰시는 부분. 저희가 되게 촬영장도 그렇고 되게 긴박하게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전쟁과 같은 현장을 잘 담으면 그걸 가장 사실적으로 담으면 분명히 통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은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그냥 세계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담으면 통한다. 계속 우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에 대본이 있냐 없냐 가지고 네티즌들이 막 설전을 벌였는데 진짜 없다고, 그죠? 대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그 출연자 명단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명민준 씨는 짝 알아요? 짝? 알죠. 그 짝부터 스트레인저, 그 다음에 나는 솔로까지. 이게 몇 년인가요? 합치면 한 10년 이상은 되죠? 시기적으로는 한 10년, 12년 동안 이렇게 됐고요. 제가 직접 제작한 거는 이제 거의 한 짝이 3년이고 스트레인저 1년, 이거 이제 2년, 3년 됐으니까 한 6, 7년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촬영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해오신 거죠? 비슷한 거죠? 노동 강도는 짝이 한 서너 배 높고요. 지금 그 내용의 깊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나는 솔로가 서너 배 깊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짝
봤어요? 짝은? 짝 많이 봤죠. 네. 그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저 진짜 짝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직접 다 보지 않아도 커뮤니티나 이런 뭐 짤이나 이런 걸로 네. 엄청 많이 돌아다녀서 사실은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 집에 깔린 사람이라면 네. 다 다시 회자가 되고 하니까. 그런 거 다른 프로그램도 좀 보세요. 다른 뭐 연애 프로그램이나. 제가 그 짝을 만들 때도 사실 그 리얼리티 프로 장르를 다른 프로그램을 모니터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짝의 전신인 완장촌, 애정촌, 전신인 완장촌을 만들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하고 풀어놓고 사실 이렇게 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예, 저는 그냥 어떤 상상을 하면 그걸 잘 구현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희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사실 내가 성심성의껏 모든 걸 신경 쓴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그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핵심적으로 뭐 킬러 포인트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다 좋아요. 예, 다 좋은데 그걸 어떻게 재밌게 만드느냐 이 차이가 프로그램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짝도 그렇고 나는 솔로도 그렇고 이게 재미가 없다고 하면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근데 일단은 재미있어요. 뭘 보고 재미있다 없다를 좀 평가를 하세요? 감? 그게 굉장히 이제 종합적인 거라서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자동차도 그렇고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뭐가 하나가 부족하거나 네. 고장나거나 삐걱대면 쓰잖아요. 그쵸. 네, 프로그램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모든 준비 과정서부터 최종 완제품 만들기까지 그 과정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면 그거는 좋은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솔로의 제작 과정이 딱 일단 인터뷰에서 우리 지원자분들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 마음대로 네. 연애하고 사랑 감정을 표현하세요 하고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하는데 네. 안으로 들어가면 그 노하우나 이제 그 사람과의 어떤 담는 과정이 조금 저희 제작진만의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축적된 게 있어요. 왜- 그것들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노하우를 조금만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은 다른 제작진들과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저희는 그 구성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오. 항상 현장에서 그때그때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바꿔요. 네.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어떤 분들의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담지 어떤 거든지 항상 이 녹화 방송도 사실 생방송보다는 긴장감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그 긴장감을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 저희 그 3프로 생방할 때도 사실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대본이 아예 없잖아요. 네네. 그냥 시청자분들 채팅과 거기서 나오는 반응과 니즈에 맞춰서 대본 없이 그냥 저희도 즉각적으로 막 하거든요. 그게 요즘 방송과 컨텐츠의 트렌드에 좀 맞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 이제 연예인들이 나오고 뭐 하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애정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큰 얼개는 가되 조금 이제 중요한 어떤 것들은 사실 숨겨놓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바꾸죠. 실시간으로. 네. 근데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정말 스태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나오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촬영을 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네. 사람을 대하는 거, 그리고 사랑을 하는 이 과정들이 그 카메라 앞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까? 아니면 조금의 어떤 장치들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일단 뭐 카메라가 많고 스태프들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긴장을 하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혼자라면 그런데 이게 동료의식이 생겨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은 적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찾으러 왔는데 뭘 해야 되는지만 방향만 제시를 하면 네. 그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금방 알아서 알아서 가요? 합니다. 좀 익숙해지는군요. 네. 익숙해지고 카메라도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만 지나면 카메라를 잊을 정도로 또 몰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쉽지 않을 것 다 이렇게 같은데. 촬영하다가 이거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이 사람의 진심 이제 방송을 보면요.
그 진심이 담겼을 때 그 춤을 싹 당겨. 오. 그리고 보는 사람도 막 빨려 이입하게? 들어가요. 네, 어. 그런 걸 엄청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리 PD나 카메라 감독들이 잘 찍어서 그런 거고요. 아. 네. 그리고 이게 고정 스태프들이 이제 계속 같이 손발을 맞추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이제 PD의 의도나 이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읽어줘요. 또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런 거에 그렇죠. 도가 트셨네요. 네. 도서가 되셨네요. 저희가 이거를 짝만 해도 한 60번 정도를 했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 나는 솔로가 지금 2년 반 정도 해도 네. 이제 기껏해서 18번 촬영한 거예요. 그래요? 네, 짝은 60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현장이에요. 네. 물론 저하고 이제 우리 나상원, 백정훈 PD만 이렇게 오랜 원년 멤버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우리 스태프들한테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손발이 잘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는 솔로가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 같아요. 책을 쓰셨어요, 책을. 책도 쓰셨습니까? 아, 제목이 뭐죠? 사랑을 보았다. 사랑을 보았다. 제목은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사랑들을 네. 보아 오신 거잖아요. 네, 사랑을 보았다라는 책인데 이게 뭐 제가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딱 하나 제가 집중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어떤 풍경에 제가 글을 쓰거든요. 나 그거 직접 쓰시는 네,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직접 쓴 거거든요. 네네. 오. 나머지는 이제 뭐 자막 쓰는 분들이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좀 다른 질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뭐 다양하게 받아들이겠는데 네. 다른 프로그램에는 일단 없어요. 네, 맞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제 멋에 취해서 막 쓰는 것 같기도 하지만 멋 한번 느껴보실래요? 제가 지금 그 문구를 몇 개 네. 가져왔거든요. 아, 좋아요. 한번 네. 민준 씨가 한번 네. 듣고 판단을 해봐요. 좋아요, 좋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하고. 제가 몇 개 한번 네, 네. 읽어볼게요. 네. 어떤 남자는 자부심으로 사랑을 얻고 자존심으로 사랑을 잃는다. 어때요? 멋있어요? 또 몇 개 더 하나 있거든요. 꽃이 피지 말라 해서 안 필까? 늦게 핀 꽃향기가 더 멀리 퍼진다.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또 성우님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짝 흉내 한번 내봤어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을 직접 잘하네. 쓰는지는 몰랐어요. 이 감성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피디님? 제가 뭐 글 쓰는 걸 좀 좋아하고요. 예, 책 읽는 것도 좀 많이 읽어서 어쨌든 문학적인 감수성을 좀 가지고 PD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제가 제일 정확히 의도를 알고 어떻게 보면 저 글이라는 게 MC들이나 네. 아니면 어떤 자막 쓰는 분들이 이거를 할 수 없는 말들이 가끔 생겨요. 그 네네. 틈이. 예. 이거 굉장히 뜬금없기도 하고 굳이 불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끔 저는 시청자한테 그냥 주죠. 우리가 항상 보면 세상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엉뚱한 어떤 거가 탁 올 때 그게 주먹이 빡 되듯이 어떤 이 한 줄기 이게 글이라는 게 이게 조금 이렇게 금방 만들어진 게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이 기수에 어떤 맞는 글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예. 좀 책을 많이 읽으세요, 평소에? 제가 요즘은 안 읽어요. 예, 요즘은 너무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잠시 이제 쉬고 있었는데 한 40대는 한 연간 그래도 100권, 200권씩 읽었어요. 네. 다양하게. 한 주에 한 두세 권씩 읽으시는 거죠? 네네, 그렇게는 읽죠. 와. 그렇게는 읽고 또 책도 제가 뭐 어차피 지금 이거 5권째니까. 네. PD 치고는 좀 많이 썼죠. 예, 팔리지는 않지만 많이 썼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주실 겁니다. 사랑을 보았다? 네. 그럼 네. 여기 사랑을 보았다 이런 에세이 같은 책 안에 네. 이런 감성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거 많이 들어 있는 겁니까? 네,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이 기수의 이 출연자들이 뭐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분명히 예, 다른 분들은 말할 수 없어. 근데 저는 뭔가 해주고 싶은 말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 사기 때만 해도 그 출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남자의 어떤 거친 사랑 표현에 대해서 여자는 더 좀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이랬을 때 제가 프로그램 맨 앞에다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경 앞에 잘 시작할 때 사랑은 인생의 봉변. 정작 중요한 것은 삶. 사랑 때문에 끙끙 앓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그거 저기다 내 인생, 내 삶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하는 메시지를 툭 던지듯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아니면 시청자가 받아들이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저 말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하면 그거를 나는 내 역할을 충분히 했다. 좋지 않을까 하고 그걸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나는 솔로의 어떤 프로그램의 색깔이 되고 포맷이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데이팅 프로그램이 약간 어떻게 보면 품위를 잃을 때도 있고 품위를 지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담당 그 PD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시청자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구기 땐가 뭐 제가 막 이렇게 쓰면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저 짝에서 아니죠 나는 솔로에서 막 그 사랑을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자막으로도 쓸 수 있지만 저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풍경에다 이런 말을 썼어요. 태풍 온 날 바닷가로 산책 간 연인 그것이 사랑의 길일지도. 그러니까 태풍 온 날 그저 바닷가로 산책 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거치고 이러지만 멀리서 보면 그것도 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죠.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굉장히 위급한 거거든요. 은유적인 의미. 은유적인 의미예요. 와. 그래서 사랑의 길이 사실 개개인마다는 정말로 태풍과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연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걸 어떻게 보면 두 줄 세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순간적으로 10초면 다 없어지는 거지만 이게 어쨌든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내게 되면 그걸 또 좋아해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거기도 또 좋아하는 글이 사실 이렇게 항상 살다 보면 다 내 모습으로 안 살고 제가 누구를 만나면 또 막 거기에 맞추고 그렇죠. 또 어디 현장에 가면 거기에 맞추고 웃고 싶지 않아도 웃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와서 내가 사랑을 찾다 보니까 막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 출연자들이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곰곰이 그럴 걸 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송본을 이렇게 몇 번이고 보잖아요. 네. 보면서 저 풍경 속에서 나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지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켜켜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그 가면이 내 얼굴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거기다 막 쓰고 한 게 이걸 알고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풀었으면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이제 하는데 이거를 책을 네. 금방 뭐 이렇게 슉 하면 한 30분이면 다 10분 다 읽죠. 30분이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프로그램과 한번 연관시켜 보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과 별도로 그냥 내 받아들이는 그 감성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소화시킬까 하는 거는 천색이란 말이에요. 뭔가 그런 컨텐츠를 보시면서도 인생을 곱씹어보고 네. 사랑과 철학과 삶 이런 거를 같이 곱씹어보면서 또 툭툭 던지는. 네, 그래서 그런 자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직 인생 뭐 이런 걸 논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쓰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편당 한 편에 한 두세 개, 서너 개는 꼭 이렇게 썼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이게 휘발유처럼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다시 찾아서 이렇게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거의 100회 가까이 이렇게 진행됐던 거를 그 구절을 막 이렇게 다시 봐서 이렇게 하는 건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집대성해서 책으로 남겨놓고 그거를 좀 천천히 독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책으로 사색하는 책으로 한번 기획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낸 거고 거기에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백 속에는 내 글을 써라. 내 얘기를 써라.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사색하는 책이고 그리고 나는 솔로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지금 있어요. 네네. 네, 이걸 어떻게 보면 몇 번이고 읽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나는 솔로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에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되게 공유하고 선물하고 이러는 책이면 좋지 네. 않을까 하고 기획을 했어요. 책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네요. 사랑을 보았다. 네. 다음에 이제 나는 솔로에서 그런 글귀 나오면 그러면 네. PD님 얼굴이 또 생각이 날 것 네, 같습니다. 그 피디님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피디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화면에 등장하실 때는 그 인터뷰할 때 이제 출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나오는데 그 수많은 캐릭터들을 보면 또 관상을 보면 좀 대충 느낌이 네. 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캐릭터를 뽑으실 때 네. 처음에 그럼 네. 좀 그 이름에 맞게 이렇게 좀 뽑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저희가 일단 12명을 선정을 하면 네. 그때 이제 이름을 가장 적절한 이름을 이제 배분을 하고요. 네네. 사실 선정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자신 있게 소개시켜 주는데 일단 직업이나 신분이 불확실하면은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프로그램도 위험해지고 그 사람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죠. 그게 제일 우선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뭐 캐릭터나 매력, 특히 이제 이성한테 매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야 전 이게 현장에 가면 또 잘 일어나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라서 이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인성을 많이 봅니다. 그거 어떻게 네. 봐요? 지원할 때 이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만 제가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다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 출연의 한 4-5배 뭐 정도만 봐도 분명히 욕심부리지 않으면요. 예, 그분들이 다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현장에 가면 다 자기 매력을 또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규모 집단이든 한 반에 이렇게 있으면 항상 그 다양한 캐릭터의 그렇죠. 친구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공부가 가장 잘하는 애가 있고 운동 잘생긴 애도 가장 있고. 운동, 네, 연애 잘하는 애 있고 잘생긴 애 있고 그렇죠. 네. 재밌는 애 있고. 네, 재밌는 애 있고 돈 많은 애 있고 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근데 여기도 그냥 이렇게 12명 있으면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조건들이 뭔가 이렇게 중복된다. 그러면 전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좀 지혜할 때도 있고. 네네. 그렇게 해서 골고루 잘 맞춰 놓으면 어쨌든 자기 취향이나 적성이나 뭐 이런 것 따라서 잘 또 해가요. 그럼 피디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네. 가명을 쓰는 거예요? 지금 민주 씨 네. 잘 들어봐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에 특성이 있어요. 네. 영수, 영수. 최고령. 그 이미지가 이미 벌써 영수는 있어요. 최고령이에요. 광수, 광수? 스펙이 가장 좋아. 광수 스펙 좋음. 네. 그다음에 영호, 조금 귀여워. 영호 귀여움. 영철은 알 것 같은데. 영철은 남자, 상남자. 상남자. 네. 상철, 푸근해. 어. 그리고 뭐 영식이 좀 가장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자는 옥순. 옥순. 가장 예쁜. 그래서 옥순이 가장 좀 핫하긴 하죠. 근데 이 이름에 이미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에도 피디님만의 어떤 철학이 있나요? 일단 이름은 사실 우리 전 국민에서 이제 가장 어르신들 중에서 많았던 이름 그런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이름에 내가 출연했는데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이름을 보통 이름은 빛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그 이름을 누군가가 잘 이렇게 빛내주면 그 이름이 커 보여요.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의도로 사실 그 이름들을 줬고 그걸 우리 출연자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반복된 이미지가 자꾸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미지들이 기본적으로 또 영철이 상남자다 뭐 이렇게 남자답다 뭐 이러니까 전 자꾸 영철이라는 캐릭터는 그렇게 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맞춰서. 약간 반복되면서 간 게 있는데 때로는 그러면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가끔은 조금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조금 섞기도 합니다. 선입견이 계속 생기면 안 네네. 되니까. 네.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약간 그렇게 또 생각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팬분들이 많으니까. 네. 우리 민준 씨는 이름을 주신다면 뭐라고? 주신다면 저 뭐에 어울립니까 여기에? 아, 글쎄요. 이게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저희는 전 사람을 아니까. 네. 근데 저는 모르시니까 네. 정할 수가 없군요. 대충 얼굴만 보면 희엄얼건해가지고 키 크고. 인성 좋은데. 그러니까 뭐 보통은 전 네. 하얗고 네. 뭔가 이렇게 조금 하면 영식이 아, 영식. 영식 맞다. 영식. 영식이다. 같은 영식. 이미지가 좀 맞을 것도 같은데. 영식이 뭐예요? 대충 영식이면 컨셉이? 그 기수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잘생겼거나 뭐 약간 그냥 밝거나 아. 유머 있거나 먼저 좀 이러면서 맞네요. 네, 분위기 잘 이끌어가고. 오. 네. 저는요? 옥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는 사실 다 좀 예쁘고 매력 있어서 이름이 딱히 옥순 말고는 그렇게 네. 막 이미지가 막 그렇게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은 어쨌든 본명을 쓰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도 노출이 그쵸. 쉽고 네. 그리고 또 본명은 어려워요. 네, 그걸 기억하기가. 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굉장히 흔한 이름이니까 흔한 이름이죠. 기억하기 쉽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이름이 딱 들으면 이걸 이제 다 까먹어요. 그리고 그게 12명 이름을 스텝이 외우고 출연자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네. 아니 PD님이 그런 장치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사실 프로그램과 네. 콘텐츠를 기획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세계관 안에 빨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짝에서 애정촌 네. 그리고 이런 나는 솔로에서 솔로 나라. 영수, 광수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름을 딱 정해서 가명을 정해서 거기에 부여받는 뭐 캐릭터들 이런 장치를 진짜 잘 만드시는 아, 것 그리고 같아요. 등장씬에서도 응. 사람들이 저 멀리서 트렁크를 들고 올 때부터 이미 그런 것부터 너무 좀 약간 신선하게 다가오고 자기 이름을 또 떼요. 자기 이름 영식이라고 적힌 걸 뗀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마다 뭔가 다 PD님의 어떤 장치들이 다 녹아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게 다 연속성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계속 뭔가 주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되고 네, 포맷이 되고 해서 확실히 사람들은 그런 그 이름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하면서 그쵸. 다른 프로그램이랑 차별화를 시켜요. 각인이 딱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나는 솔로는 영철이 영식이 나오는 프로그램, 영숙이 정숙이 나오는 프로그램, 옥순이 나오는 프로그램 이렇게 사람들이 금방 그 이름과 프로그램을 일치시켜요. 네. 맞아.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쵸. 성공을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짝을 만들 때도 이 세상에는 그냥 이름으로만 다 했어요. 이름으로만 다 하고 거기에 이름 틀리면 막 혼나기도 하고 막 그죠. 나이 잘못 집으면 혼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깨부순 거란 말이에요. 이름이 뭐 중요하냐,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하고, 1호냐 2호냐 이게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해서. 그쵸. 1호서부터 9호까지냐, 1호부터 99호까지냐. 뭐 이 속에서 남자는 9, 여자는 5, 뭐 이러면 딱 그 틀이 맞춰지니까. 전체 구성원의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숫자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름보다는 훨씬 나는 5는 관심이 없는데 4는 관심 있어. 이러면 그냥 4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걸 이름으로 기억하면 네. 이름을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애정촌이니 뭐 여자 1호 남자 1호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거고 네.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솔로나라에서는 또 이런 이름을 준 거예요. 저는 이제 이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아까 구기도 말씀하셨는데 영숙 광수 결혼한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보긴 바로는 PD님이 맺어준 쌍이 한 25커플이 넘는다면서요. 정확히 안 세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짝때부터 있고 스트레인저도 한 커플 있고요. 네. 와. 지금 나는 솔로는 좀 몇 커플 되죠. 네. 저출산 시대 큰 애국자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비슷해서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커플들이나 아니면 네. 좀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모든 출연자들은 다 생생하죠. 생생한데 아마 시청자들이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제작진도 아마 느낄 거예요. 가장 드라마틱했던 거는 국이.
네. 국이 국이 진짜 광수, 너무 재밌게 영숙, 봤어요. 예. 옥순. 네. 셋이서 드라마를 쓴 게 가장 영화 같았죠, 그죠? 네. 그게 가장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제작진도 짜릿했던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국기의 광수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옥순과 그리고 누구였죠? 영숙. 영숙. 영숙이 너무 지고지순하게 그 남자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촬영하면서 정말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옥수는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네. 근데 광수가 그 사이에서 너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영숙을 이제 픽해서 가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마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옥순일 텐데 저렇게 선택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영숙이랑 광수가.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랑이 담기는 그 순간 그거를 저희는 봤잖아요. 영숙에. 그래서 너무 좀 짠하기도 했고 결혼까지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운명은 있는 걸까? 인연은 따로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많이 이런 거 보시면서 네. 뭐 느끼시는 운명은 혹은 있다고 비하인드? 믿으세요? 글쎄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만남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에 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인연이 생기고 이러는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그렇게 그죠? 그 시간에 한 거니까 제작진은 그 같은 기수에 이분들을 이렇게 해주는 순간부터 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하는 거라서 네. 실제로 그렇게 뭔가 결혼을 한다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네네. 근데 아마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더 흐르고 그 자녀들이 봤을 때는 더 놀라운 풍경이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예. 네. 우리들은 보통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나를 낳았을까, 그죠?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을까 하는 거를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옛날 10여 년 전에 애정촌을 만들어서 한번 했던 거고 그거를 중단됐으니까 한번 다시 이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나오셔서 사실 뭐 인터넷에 뭐 빌런이다 이러면서 비호감으로 좀 이미지가 만들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혹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게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져서 네.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죠. 예,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또 완전히 그죠 눌러서 뭐 이렇게 동화처럼 미화해서 하면 프로그램의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출연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도 겪고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나도 찾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좀 돌아보고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가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조금 더 힘을 기울이고 약간 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그냥 신경 쓰거나 집착하거나 그러지는 말자. 어쨌든 인생에서 소나기나 태풍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그죠 이런 날씨들은 짧아요. 항상 우리 대부분의 날씨들은 햇빛 짱짱한 맑은 날 그리고 밤하늘에도 천둥 번개 치는 날은 짧아요. 그래서 그 밤에 별빛 총총한 그런 밤이 항상 더 길지 천둥 번개 치고 하는 요란한 어떤 악몽의 막 이런 밤은 짧다. 그래서 어쨌든 인생은 그렇게 그죠 긍정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것들만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개인의 발전에 조금 자양분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하고 좀 달래고 있는데 립서비스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립서비스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또 나오시는 분들이 또 일반인 분들이시니까 네. 갑자기 받는 그 스포트라이트와 그 평가 이런 게 되게 부담돼서 그게 좀 더 액션과 리액션 자체가 좀 더 과장되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빌런으로 호감이나 비호감으로 이렇게 딱 찍히는 것 자체가 거기서에 대한 리액션, 본인의 리액션이
빌런으로 이렇게 찍혀서 오히려 그거를 더 막 반발심으로 방송을 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계신 것 저는 같고. PD님께 한번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들에게 약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촌장 엔터테인먼트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것도 일부러 그럼 의도하셔가지고 그렇게 짜신 건가요?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의 뒷얘기든 현장을 라이브로 방송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네. 위험성이 있고 사실 제작진이 떳떳하지 않거나 뭔가 감추거나 뭔가 이렇게 구린 게 있다 이러면은 그런 걸 못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 제작진은 뭐 제가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 네, 언제든지 오픈해도 된다. 네,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이나 기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는 아깝게 날아간 것도 많고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막 나가기를 희망한 것들도 방송 분량의 시간에 이런 것 쪽에서 안 나간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와서 해명도 하고 그런 어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이런 장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던 건데 의외로 뜨거워요. 그러게요. 잘 되더라고요. 네, 네 많이 뜨겁습니다. 근데 그 피디님이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된다, 네. 이게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그 나는 솔로 보면서 네. 진짜 비하인드의 이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거 좀 듣고 싶다라는 니즈가 확실히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요거는 되겠다 싶으셔서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촌장 엔터 네. 거기서 또 만드시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소비되고 사라지는 어떤 캐릭터들도 다시 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아깝기도 이제 하고. 나는 솔로 그 이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것도 또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욕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니즈를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제가 그거는 그런 거예요. 나는 솔로는 현장에서 딱 사랑을 찾는데 일주일 네. 요 시간과 공간만 제공한 거고 그 이후에 또 인생과 사랑도 계속 되거든요. 이것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도 다이나믹하게 가는데 이거를 잘 어떻게 보면 조명하고 그리고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도 여기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도 인생도 어쨌든 계속되는 거를 굳이 이렇게 여기서 잘 담았는데 이걸 계속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네. 이것도 좋은 콘텐츠가 된다. 반대로 짧게만 네. 네. 하시면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위기였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오래 했지만 네. 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위기였다. 뭐 이런 저는 경험도 있을까요? 이번에 16기 아니에요? 16기? 위기. 16기보다는 사실 4기가 훨씬 더 셌어요. 사기? 네, 그때는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대중들의 반응이든 기자들의 반응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약간 위험하게 몰고 간 게 있죠. 네, 그래서 그때는 본의 아니게 조금 저희 제작진도 많이 긴장을 했고 네, 그런 순간순간이 매번 있어요. 네,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든 이 생명체든 가장 위험한 거는 초창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성장하고 이제 조금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스스로 모든 또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안 생겼을 때 이게 이제 까딱하면 위험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초창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그 이내에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신경 쓰면서 만들고 있죠. 그만큼 이제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 게 커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피디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네. 나는 솔로를 보면서 충분히 대리 만족을 느끼고 네. 있다. 그 사회 현상을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연애나 사랑을 대리만족하면 재미가 없고요. 저 대리 만족 엄청 하는데. 엄청 재밌게 하시던데 시청자분들이. 네. 재미없고 그냥 직접 해봐야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해봐야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직접 하는 것처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나는 솔로는 그나마 잘 제공을 해서 관전 포인트가 조금 더 뭐 사실적으로 다가오니까 내 얘기처럼 막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런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연애 프로그램이 이 데이팅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좀 인기 있는 장르예요. 맞아요. 네. 이거를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그죠?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본능. 게. 그리고 누구나 공감하는 소재고 네.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는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이 있다면 동물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장르예요. 근데 이런 쉬운 장르는 사실 경쟁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차별화시키고 재밌게 만드느냐를 승부수를 띄워서 거기서 조금만 우위를 점하면 그거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걸 저희가 한 발짝 조금 더 먼저 나간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도에 그걸 먼저 나가서 그 노하우가 지금 그나마 있는 거예요. 쌓인 거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뭐 연애도 포기한다, 네. 결혼도 포기한다, 뭐 이런 현상이 있지만 딱히 그거를 염두에 네. 두시는 거는 아니고 그럼요. 그냥 이 사랑이라는 그런 뭐 연애, 사랑 네. 이런 인간의 본성 쪽에 좀 더 포커싱을 갖추고 이제 네. 컨텐츠를 좀 제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다라고 네. 생각하세요?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평가를 많이 하죠. 어쨌든 이게 여기서 실질적으로 제가 출연자들을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 결혼은 상대자를 찾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요. 그렇게 않고 예를 들어 비혼주의자라든지 그냥 연애만 하겠다는 사람들이든지 이러면 저희가 아까워도 출연을 안 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결혼지상주의 프로그램이긴 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결혼도 정말로 많이 해야 되고 출산도 많이 해야 되는 네. 그런 사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기 맞물린 거. 어떻게 보면 호응하는 프로가 된 거죠.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친구 영식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원자 이거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민준 씨 네. 결혼하고 싶어요? 진짜 엄청 저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오. 저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는 걸 저도 네.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결혼하고 싶은데 이 짝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만날 수 있는 그 루트? 이런 것도 사실 제한되고 일하느라 바쁘고 이러니까 저기서 나오시는 분들의 그런 데이팅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좀 공감도 되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흥미롭기도 하면서 또 잘 보고 싶게 만드시잖아요. 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감을 사죠. 결혼하고 싶어요. 네. 보면서 어떻게 좀 받아주시겠어요? 열심히 지원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네네 하십시오. 네.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는 솔로 등등 앞으로 이제 제작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네. 한테 어떻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철학적인 고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선 혹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글쎄요,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그냥 그 습관처럼 지향한 게 있어요. 그냥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내 그 프로그램 속에서의 어떤 타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면 그 프로그램은 그래도 시청자들이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도 그렇고 뭐 기타 제가 했던 뭐 효자춘이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보고 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를 찾고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 내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 잘만 만들면 이게 요즘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범람을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죠. 너무 범람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보고 나면은 조금 아깝다 생각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적어도 이거는 그렇게 시간 낭비 내가 괜히 봤다 하는 소리는 듣지 말자. 그래서 항상 이 프로그램은 재밌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을 시작하려는 혹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 이렇게 많은 커플들을 보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
저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 하시면 됩니다. 네. 글쎄요, 지금 뭐 이렇게 항상 저는 그렇거든요.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이게 인간의 시간은 정말로 짧아요. 네.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짧아서 예. 청춘도 긴 것 같은데 굉장히 짧다. 사랑에 한번 뜨겁게 몰두해봐라 하는 게 한번 권하고 싶고, 제가 그 최인훈 소설가의 그 광장에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죽기 전에 부지런히 사랑해요. 인생은 정말 짧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네. 한번 열렬히 사랑해 보는 게 정말 값진 경험이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솔로에 담긴 그 사랑에 빠지거나 사랑을 느껴서 우는 장면들을 보면 아, 정말 가장 빛나는 순간이구나라고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민준 씨도 꼭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기혼자예요. 저는 그래서 더 대리만족 느끼고 있습니다.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서 네. 많이 봅니다, 기혼자들은.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앞으로 좀 제작 생각하시는 좀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미래에 나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다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돼요. 지금 네. 여력이 두 개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죠. 다만 굉장히 아까운 프로그램 하나가 효자촌이거든요. 저는 너무 네.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효자촌을 네. 우리 시대에 한번 다시 뭔가 계속 보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든지 조금 더 다시 런칭해서 뭔가 또 네. 다시 런칭하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재밌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효자촌은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우리 PD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던 네.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작자가 엔터테인먼트와 철학을 같이 가져가는 네. 분들. 그게 제일 힘들면서도 고민이 많으면서도 또 그런 방향성을 가진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고민들과 그거를 잘 장치로 네. 녹여내시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도 오늘 느낀 점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할 될까요? 우리 지금 프로 이름이 신과 함께잖아요. 신과 함께. 저는 경제를 다루는 프로에서 왜 갑자기 사랑을 다룰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사람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주식도 철학 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뭔가 임한다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오늘 신과 대화, 우리 남경 PD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남경 PD님 또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좀 메시지와 네. 또 재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과 대화 시간, 네. 나는 솔로 제작자 남규홍 PD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